퇴근길 저녁 정은은 시장 골목 입구에서 가방을 고쳐 메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며 고등어 냄새와 붕어빵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오늘은 월급날이라 부모님께 드릴 반찬거리를 사가려던 참이었죠. 그녀는 야채 가게에서 배추 한 포기를 고르고 손에 쥔 지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포장지를 찾는 사이 누군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은은 무심히 뒤를 돌아봤지만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길에 금세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결제를 하려 지갑을 찾던 순간 손끝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정은은 바닥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포장지 위에도 장바구니 안에도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까 여기 두셨는데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은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뿐 아니라 신분증, 카드, 그리고 부모님 사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입구부터 다시 거꾸로 걸으며 발길이 닿는 가게마다 물었습니다. 혹시 지갑 본 사람 없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못 봤는데요. 정은은 한참을 헤맨 끝에 시장 입구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을이 져가는 하늘이 허무하게 붉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의 눈빛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들러 분실 신고를 마친 후 텅 빈 손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자책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방심했을까? 눈을 감자 시장의 소음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노점의 전구 불빛,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사라진 지갑.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와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상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던 정은은 현관 앞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할머니가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정은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익숙한 지갑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가씨 지갑 아니에요? 정은은 놀람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3일째 굶었어요. 미안하지만 10,000원만 썼습니다. 정은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가 먹먹해졌습니다. 지갑을 돌려받은 기쁨보다 그 말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은 창문을 열어 시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사람들의 그림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할머니에게 쌀을 사다 드려야겠다. 그 결심이 작은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은은 퇴근하자마자 시장 근처 슈퍼에 들렀습니다. 할머니에게 드릴 쌀과 반찬거리를 사다 무며 마음이 조금 들떴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죠.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길 만큼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는 오래된 골목 끝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작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쪽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고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춘자 할머니는 전날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흩어져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은은 밝은 표정으로 쌀 좀 사왔어요 라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미안해서 어쩌나. 정은은 괜찮아요. 덕분에 지갑 찾았잖아요. 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웃음은 멈췄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어수선했습니다. 바닥에는 종이 상자가 쌓여 있었고 낯선 사람들의 신분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이 다른 여러 지갑들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정은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광경이었죠. 할머니는 그녀의 시선을 눈치채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엔 자꾸 이런 게 생겨요. 어디서 주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가 있으신가? 마음속에서 조심스레 추측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풍경은 단순한 건망증이라기엔 석연치 않았습니다. 벽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지금의 할머니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정은은 잠시 시선을 멈췄지만 이내 자리를 정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식사 꼭 챙겨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고마워요, 아가씨. 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은 문을 나서며 이상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오며 뒤돌아본 집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는 듯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은은 퇴근길에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고 그날의 찜찜함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쪽에서 몇몇 상인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란의 중심에는 이춘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비닐 가방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은 상인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요. 내 지갑 훔쳤잖아요. 상인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상인은 흥분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이 할머니가 내 지갑을 훔치다 걸렸어요.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아는 이춘자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어르신이 주운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인 옆에 또 다른 노점주가 나섰습니다. 나도 이 사람한테 잃었어. 지난주에도. 순식간에 몇 명의 피해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가까워지며 군중이 흩어졌습니다. 두 명의 경찰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박 형사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의 남성이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가방 안에서는 여러 사람의 신분증과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할머니 집에서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두 주운 물건이라 생각했었죠. 박 형사는 할머니를 지구대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러나 말끝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경찰에게 다가가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나야 합니다. 정은은 멀어져가는 순찰차를 바라보며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뉴스를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장 지갑 연쇄 절도 사건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카메라에 비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춘자 할머니였습니다. 정은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믿고 싶지 않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뉴스를 되짚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돌려주던 할머니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정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시장 사건 때문에 오셨죠? 정은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할머니 제가 지갑을 잃었을 때 찾아주신 분이에요. 박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는 피해자 명단과 압수된 지갑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시장 근처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겁니다. 정은은 사진을 넘기다 자신의 지갑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속엔 여전히 부모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훔쳤다면 왜 돌려줬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박 형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이춘자 씨는 현재 치매 초기로 추정됩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어요. 그의 목소리엔 연민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본인은 훔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주었다고 반복하죠.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구급차가 지나가며 짧은 경적음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속을 울렸습니다. 그럼 혹시 누가 대신 한 건 아닐까요? 정은의 물음에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건들은 모두 그분 집에서 나왔어요. 정은은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엔 할머니의 떨리는 손, 그리고 요즘엔 자꾸 물건이 생겨요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음을 어쩌면 그때 이미 눈치챘는지도 모릅니다. 형사는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원하시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은은 컵을 받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지갑은 이미 돌려받았으니까요. 박 형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은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말했다. 그분이 죄를 지었다면 아마 잊은 채로 벌을 받고 계셨을 거예요. 정은은 경찰서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한낮의 햇살로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시장의 소란, 뉴스의 얼굴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결국 정은은 하나의 결심을 세웠습니다. 직접 다시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진실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은은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보다 골목은 더 조용했고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앞에는 출입금지라는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열린 틈 사이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문 안에는 이미 경찰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싸늘하고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지갑과 신분증, 가족 사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중 하나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인과 어린 소녀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의 할머니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은정이 엄마가 찾을게.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정은이었지만 어릴 적 별명은 은정이었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정은은 사진을 꼭 쥔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문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 형사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분 이춘자 씨는 30해 전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형사는 책상 위에 낡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실종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신고인 이름은 이춘자, 실종자는 이은정, 여 4세. 정은은 숨을 삼키며 사진과 신고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섬광처럼 스쳐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딸로 착각했던 이유, 지갑을 돌려주며 울던 표정, 그리고 3일째 굶었어요라던 말이 모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박 형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아이를 잃은 뒤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물건을 주워 모으며 잃어버린 걸 되찾는다고 믿었죠.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할머니가 기억 속 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손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눈앞의 방은 고요했지만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나서며 속삭였습니다. 은정이 엄마가 찾을게.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질 때 정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낡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마치 할머니의 미소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정은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박 형사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은을 보자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춘자 씨는 보호시설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짧은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겁게 흘렀습니다. 정은은 잠시 말없이 앉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책상 위에는 미결 사건 파일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분, 지금 괜찮으신가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예, 다행히 안정돼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계속 흐릿하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한없이 공허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정은은 인근 편의점에 들러 작은 사진 액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 안에 며칠 전 집에서 가져온 사진을 넣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의 미소가 햇빛에 비치며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품에 안은 채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길가에선 아이들이 뛰놀고 어머니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조차 마음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정은은 시장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붐비는 사람들 틈에서도 유난히 조용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겠지만 그날의 대화,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정은은 손가방에서 할머니의 지갑 속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의 10,000원은 괜찮아요, 할머니. 대신 저도 잊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식탁 위에 쌀 포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 포대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답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돌려받은 일보다 마음을 되돌려준 일이 더 컸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창문 너머로 시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정은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정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그 말에 정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른 아침 정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춘자 어르신 보호시설인데요. 어르신께서 오늘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미소가 교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방을 챙겨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시설 입구에는 한 중년의 여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춘자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게 있습니다. 직원은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흰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은정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 배고프지 않단다. 잉크가 번진 글씨 사이로 눈물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설 뒤편의 작은 정원에는 흙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이젠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졌지만 정은은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옷이 젖는 것도 눈물이 섞이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찾을게.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사라지자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정은은 손에 든 편지를 품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날의 10,000원은 괜찮아요. 대신 저도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흐린 하늘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정은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시장은 새 간판으로 단장되어 있었고 길가엔 형형색색의 과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활기를 더했지만 정은의 마음속엔 여전히 조용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지갑을 잃었던 날, 낯선 손이 건넨 따뜻한 시선, 그 모든 장면이 봄 햇살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정은은 가방에서 작은 쌀 포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인과 소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바람을 따라 흔들리며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은은 그 앞에 잠시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배고프지 않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골목 끝으로 흘러갔습니다.
노점의 주인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쌀포대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가리키며 엄마, 이 사람들 웃고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좋은 사람들이겠지라고 답했습니다. 정은은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작고 사소한 선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정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잃었던 마음을 찾아주셔서요. 그리고 천천히 시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본 자리에는 쌀포대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할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